저번에 얘기한 대로 주말에 워크북 검사합니다. 워크북. 주제문 몇 번으로 올라오냐? 7번. 일단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냐, 이 지문에서. 항해. 그쵸, 항해죠, 항해. 항해를 하는데 항해가 어땠대? 고대 1번 문장에 나오는 ancient times, 그 오래된 시기, 즉 고대에 항해하기가 어땠대 좀? 그래서 위험했죠. 한계가 있었잖아. 고대에 항해 한계가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왜 한계가 있었던 거야? 지도 때문이죠. 지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항해에는 한계가 있었다. 막 멀리 나갈 수 있었대? 고작 해봐야지 그 해안가 근처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하잖아. 심지어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그 4번 문장에 피니션, 페니키아인들이랑 그리스인들은 심지어는 5번이구나. seafaring 보이냐? 항해를 업으로 삼는 문화들 있잖아. 막 물고기 잡고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그 페니키아인들이고, 얘네도 꽤나 괜찮은 지도가 있었음에도 멀리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 여튼 그게 포인트. 이해는 했죠? 그러면은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르는 게 하나로 고르기가 참 어렵긴 한데, 제가 보기엔 1번이 지도가 없어서 그렇지, 지도만 포함시키면 결국 1번을 주제문으로 고르시는 게 가장 낫네요. ancient, 아주 오래된이란 형용사다. 아주 오래된 시기에, 즉 고대에 이동 있죠.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동이라는 게 위험한 일이었답니다. 그 배라는 것도 내비게이트, 항해를 할 수가 없었죠. 어디로 멀리 떨어져서는, 그 해안을 멀리 떨어져서는 그들은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천천히. 여기서 지금 엄청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얘 with 분사구문 기억나냐? with her arms crossed. 빨간색 펜으로 with에 밑줄 친 다음에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there부터 어디까지냐? 이것도 어렵겠네, 젠장. 봐봐. 이 구조파가 캐었으면 이 두 번째 줄에 이 5할 등위 접속사 있죠. 이 5할의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크로스랑 세일즈다. 되냐? 이 뒤에 있는 게 그 형태다. 이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목적격 보어고. 되냐? 오얼스 하면 무슨 뜻이래? 노잖아, 노. 되냐? 이 형태로 가져가세요. 이게 좀 더 나을 거다. 2번 문장 보면은 배라는 게 항해를 할 수가 없었죠.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그들은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천천히 그들의 작은 돛을 가지고. 그리고 노예의 그러한 선원들이, 노예의 무리가 노에 배치된 채로. 그러니까는 직역하면 이거고 의역하면은 그 노예 집단을 뭐 시킨 것 같아? 노 젖도록 시키는 것 같죠?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그들의 배라는 것은 형편이 없었죠. 아주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그 토지,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해양 기반이 아니라 보통은 땅에 문명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보냈답니다. 그쵸? 네이비스, 뭐가 아니라? 해군이 아니라, 해군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죠. 바다는 일단 미개척 분야나 마찬가지니까. 그 전쟁으로 오직 소수의 문화만이 such as, 예를 들면은 페니키아 인들이죠. 이스턴 메디터레니안, 동부 지중해에 있는, 또는 두 번째 사례로는 그리스인들이죠. 근데 얘네가 뭐해? 항해를 하거든. 그들의 많은 섬들 사이를 통해서. 4번 문장에서 주절의 동사는 그러니까 결국 뭔 거냐? developed죠. 발달시켰답니다. 상당한 바다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seafaring, 심지어는 그 항해를 업으로 하는, 얘 다 별표 단어다.
이거 그 맨 밑에 13, 14, 15번 단어 보이냐? 13번 단어 or, no, seafaring, 항해를 어부로 삼는, longitude, 경도, 기울어진 정도를 경도라고 하죠. 5번 문장 다시. 심지어는 항해를 어부로 하는 그러한 문화 있죠. 예를 들면은 페니키아인들조차도, 그리고 그 페니키아인들이 어때? 최초의 디센트, 꽤나 괜찮은 지도를 갖고 있었거든. 어떠한 방법도 갖고 있지 않았답니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동서의 경도를,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 자신을 지도 위에. 되냐? 지금 구조적으로는 엔드를 사이로 포지셔닝이랑 병렬되는 게 뭐냐? 되냐? 지금 계속해서 페니키아인을 예로 들고 있는데 얘네가 심지어는 막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런 바다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조금 발전시켰나 봐. 얘네조차도 동서의 경도가 어떤지 몰라. 그리고 지도 위에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하지 못했다는 거죠. 4번 지우고 4번 동그라미 지우고. 그래서 그들은 항해를 했답니다. 오직 짧은 거리를 오픈 워터 하면은 그 수영장이나 연못이 아니라 탁 트인 물을 오픈 워터라고 하거든. 여기에서는 문맥상 그냥 바다나 해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항해를 했죠. 오직 짧은 거리만을 그 바다를 뭐 걸쳐서. 그리고 얘도 구조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셀드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오직 짧은 거리만을 항해했고, 그리고 가까이 항해한 거죠. shoreline, 해안선에 걸쳐, 해안선에 따라. 되냐? 가능할 때마다. 돼요? 페니키아인들이 예를 들어서 항해에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꽤나 지문이 재밌는데, 편견에는 일단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 같냐? 이 글에 따르면 그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편견은 몇 번 문장에 나오냐? 두 가지 편견이 전부 다 2번 문장에 나온다고 보겠네. 첫 번째 편견은 어떤 편견이냐? 이내려고. 그쵸?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광성 두 번째 편견은 그쵸? 부정적이고. 또 부정적이랑 같은 맥락으로 쓰인 단어가 뭐야, 경민아? 2번 문장에서. 호스테일. 그쵸? 호스타일, 적대적인 거. 그러니까 편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다. 편견이라는 건 미리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잖아.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모양새를 보고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걸 편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긍정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편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보여? 호스타일 or 네거티브 한 편견이 있고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거. 그럼 인일려고 파지티브랑 같은 맥락으로 쓰인 단어가 뭐냐, 본문상에서. 영어로 읽어. 그쵸? benevolent 되냐? 윤슬이 그 benevolent and positive prejudice를 갖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뭐야? 3번 지문에서 어떤 대상을 보고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냐, 우리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 왜 긍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는데, 찬영아? 그쵸?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되냐?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선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부터 일단 지우자. 그 3번 선택지 동그라미 얘 지우면 된다. 문장이 하나씩 지워지니까 지문이 훨씬 짧네요. 둘 빨리 해라. 우리 이거 하면은 같이 해야 된다. 니네 지문 2개. 5, 7번 1번 문장. 편견이라는 게 종종 인폼 얘 3번 형광펜 쳐놓고 꼭 외워.
수능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폼하면 원래 정보를 전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 그러니까 어펙트랑 동의어죠. 편견이라는 게 종종 unjust 하면은 부당한이거든. 부당한. 정의가 영어로 뭐야? justice잖아. justice. just가 원래 형용사로 정당한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의는 justice죠. justice league. unjust는 부당한 거죠. 편견이라는 게 종종 부당한 discrimination, 차별에 영향을 미치거든. 비록 있잖아. 이때 가주어, 진주어. 이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는 기능이 뭐냐, 경민아? 진주어의 기능. 이게 대시 뭘로 쓰인 거야? 그 많고 많은 대세 쓰임 중에. 접속. 그쵸? 무조건 접속사인 거 잊지 말아라. 응? 비록 인정되어야 하기는 해. 긍정적인 편견이 있다는 게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은 더 빈번하게 정의가 된답니다. 뭐로써 정의가 되냐면은 홀딩, 갖고 있는 거죠.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개인들에 대해서. 오직, 근데 이게 무엇에 기반한 거야? 그들의 집단,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다. 멤버십, 얘도 3번 영광패. 구성원임. 그들의 집단의 구성원임에만 기반을 하는 거죠.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merit, 어떠한 장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학교에 무슨 없겠지만 일진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걔네랑 조금이랑 얘기하거나 놀기만 해도 그냥 그 구성원님의 판단해버리죠. 쟤는 질이 안 좋은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냐?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게 뭐냐? 민성아. It is more frequently에서 이시 지칭하는 게 뭘까? 무엇이 정의되는 걸까? 그래서 편견? 1번 문장에 있는 주어인 prejudice라고 생각하면 된다. it은 아주 예습을 열심히 해왔나 본데. 3번 문장. 근데 편견이라는 건 무엇에 기반하냐면 인지된 위협에 기반을 한 거래. 그러니까 편견이 왜 생기냐면 저 사람이 위협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래. 그게 집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일본 사람. 그쵸?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뭔가 나를 해칠 것 같거나 경제적으로 내 돈을 뺏을 것 같거나 뭐 이런 거죠. 이게 근데 무엇에 의해서 제기돼? 각 집단에 의해서 제기되죠. 각 집단이라는 건 그 문화적으로 보면 일본 집단. 그래서 나이든 사람과 디세이블드, 장애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어때? 인지되죠? 덜 threatening, 위협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경험하죠. 뭐를 경험하게 되냐?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얘 계속해서 우리가 외웠던 대표 동사 기억나? be seen as. 얘 간주 동사죠. 바로 위에 우측 상단에 나는 be perceived as. 이런 거 그냥 덩어리로 외워서 주관식 이번에 좀 잘 보자. 응? 유지 아니면 상승. 그래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그리고 그들이 인지되거든. 덜 위협적인 것으로 경험을 하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여겨지는 것을 경험해? 호의적인 편견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험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무엇에 기반한 거야? kindly 여기에서 형용사다. 얘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뜻도 있다. 친절한 의도에 이게 기반을 한 거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친절하게. 약자니까 일단은. 신체적으로. 6번 문장. 하지만 이것은 경험이 된답니다. 뭐로 경험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야. 호의적이긴 한데 patronizing? 생색내는 거죠. 그쵸? 혹은 demeaning? 모욕을 주는 것으로 경험이 될 수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subjected? 얘 외웠죠? 그것을 겪는 그러한 사람에게. 여기서 it은 뭘까? 몽고가 아니야, 경민아. 그쵸? benevolent prejudice? 6번에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is. 예.
디스가 함축하는 거는 그 4번 문장이죠. 친절한 의도에 기반한 호의적인 편견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근데 경험이 될 수도 있죠.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노인이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이해하기는 힘들어. 지문이 참. 7번 심지어는 명백히 마일드, 가벼운 호의적인 그 형태의 편견도 뭘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태도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어떠한 태도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도로. 트리트먼트, 그 대우와 프로스펙트가 원래 예상이란 뜻이거든. 전망. 성공 기회에 있어서. 여기선 성공 기회. 이거 참 그러한 집단의 처우와 성공 기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의 자립심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장애인들이나 혹은 노인들이 자꾸 도와주다 보면. 그런 거 얘기하네요. 한 줄 정리할 때 능력껏 해봐라. 이해는 다 했지, 4명. 응?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아, 우리가 호의적인 편견으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에는. 뭔 말인지 되죠? 됐냐? 됐냐? 재영이 너 됐어? 더럽게 어려운데? 같이 한번 그러면은 질문 한번 해볼까? 어려워 이거. 내부는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 지문인 것 같아. 의사소통 관련? 어디서 배우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학과에서. 일단 1번 문장에 따르면 시각적 경로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는 거거든. 시각적 경로라는 건 청각적,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이런 게 있다면 시각적 경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봄으로써 뭐를 알 수 있다고 하냐. 1번 문장에 따르면은 그 퍼포머,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정서가 어떤가 이걸 알 수 있다고 지금 1번 문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되냐? 구체적으로는 연설이나 음악에 나오죠. 1번 문장에 연설이나 음악에서 우리가 그 연설하는 거나 음악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정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지금 1번 문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이 시각적 신호가 구체적으로 2가지로 분류되거든. 그게 뭔지 찾을 수 있나? 2번 문장에 다 나오긴 하거든. 첫 번째 그 시각적 정보는 뭐냐? 2번 문장에서 2가지 분류가 나와. 시각적 정보에 대해서 1번 문장에서 나온 비주얼 채널에 2가지가 나와요. 그다음 신체 자세. 일단 니네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자세라는 건 정적인 거잖아.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래서 동작, 움직임. 그 2가지로 이 사람은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근데 2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따르면 원래 그 신체 자세라는 거는 정서의 상태를 나타내잖아. 동작이라는 것은 그러한 정서의 상태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를 나타낸다고 하냐. 근데 크기, 강도만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2번 문장의 2번째 줄에 세미콜론 찾았냐? 오른쪽에 연결어 뭐 나와?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뭐를 보여줘? 그 움직임이라는 게 뭐에 또한? 정서적 상태를 보여준다. 강도만이 아니라 정서적 상태라는 정보를 포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뭐가 나오냐? 6번 문장에 행복하고 화난 사람이 나오잖아. 근데 둘 다 팔을 올리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그냥 자세인지 혹은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2 감정을 해석해내는 게 좀 더 정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일단은 같이 한번 대략적으로는 알았으니까 1번 문장. 시각적 통로라는 게 연설과 음악에서 시각적 통로, 즉 연설과 음악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정보를 포함하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정보냐면은 수행자의 정서적 의도에 대한 정보를 수반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설하는 사람이나 노래, 퍼포밍하는 거 보잖아, 가수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정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네. 이때 가수어 진주어죠. 원스 한때는 여겨진 거죠. 바딜리는 형용사죠. 바디라는 명사에 ly 붙었잖아. 그럼 형용사다. lovely, friendly. 명사의 ly는 뭐라고? 형용사. 응? 신체 자세라는 게 인코드 하면은 표현을 한다고 여겨졌거든. 정서적 상태를.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자세로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서 너네가 뭐 지루한지 열심히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글에 따르면. 하지만 동작이라는 건 오직 그쵸? 표현한다는 거죠. 그 강도를. 그 상태, 즉 정서 상태의 강도를 표현한다고 여겨졌어. 세미콜론 뒤쪽으로. 하지만 최근에 연구가 뭐를 보여주냐면은 에딩이 주어고 동사는 뭘로 찾았냐, 민규? 동사. 에딩의 동사. as죠? 더하는 거 있죠. 움직임을 첨가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에. 여기서는 무대행위라고 해석하긴 하거든. 근데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앞에 나와서 하는 거를 얘기하면 돼.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그게 음악이든 연설이든 뭐든지 간에. 움직임을 무대행위에 더하는 것이 신호를 더하는 거죠. 강도가 아니라 신호를 더하는 거죠. 정서 상태에 대해서. 연구가 이걸 보여주거든. 무슨 말인지 하고 있니? Compare A to B. A와 B를 뭐 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죠. to 대신에 with를 쓰기도 한다. Compare A with B. 뭐 전정탕 밥을 얼마나 먹는 거야 도대체. 4번 동그라미 빼고 자다 늦어, 밥 먹고 늦어, 뭐 3번 그 다이내믹 역동적인 것을 비교할 때 정적인 프레젠테이션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역동적인 거는 뭐가 첨가된 거냐? 자세 플러스 무브먼트죠. 스태틱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가만히 무브먼트가 빠진 프레젠테이션. 바딜리 포지션만 있는 거죠. 이해하고 있냐, 빙규야? 역동적인 것을 정적인 프레젠테이션과 비교할 때 이것도 참 이거 왜였어? 이모셔널 어트리뷰션. 정서 귀인. 귀인이라 여기 위에 써.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거. 그 기본적 귀인 오류 기억나냐? 니네 전부 다 시험범위 아니었나? 기본적 귀인 오류. 만약에 지금 정탁이가 늦고 있잖아. 내가 기본적 귀인 오류를 저지르면 정탁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게으르다. 걔는 게으르기 때문에 늦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는 거잖아.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게. 3번 문장에 따르면 정서 귀인이라는 건 뭐야? 그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뭐 행복한지 화났는지 슬픈지를 뭐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바로 밑에 나온다. 그 9번 단어 보여? Emotional Attribution.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것. 되냐? 그러니까 역동적인 것을 정적인 프레젠테이션과 비교할 때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것이 더 정확했답니다.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응? 3번. 그 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 근데 이 문장이 지금 어려우니까 조심해라. 이걸 이해해야 된다. above chance 하면 가능성이잖아. 근데 가능성 위에 있는 거니까 얘 우연의 확률을 넘는 6번 단어 보여 밑에? above chance? 우연의 확률을 넘는 이거 다 해석하고 질문할 거다. 귀인이 우연의 확률을 넘어서기는 해. 정서적 원인을 인지하는 게 어디에서도? 정적인 그러한 상태에서도. 얘 with her arms crossed에 해당하는 게 뭐냐? crossed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 지금. 그쵸? 초전이죠? her arms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되냐? 여기가 시험 문제 출제된다. 이 초전이 별표 3개. 별표 3개. 응?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그쵸. 추징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추징. 이거 세모가루 어디에서 뭐 닫았어 재영이. 와일에서 열린 거 어디서 닫았어? 거지. 뒤진다 진짜. 그럼 주절 없냐 여기? 컨디션. 거기서 닫아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의미상으로 닫으면 어디에서 닫는 게 낫겠냐 얘들아. 원. 그쵸. 원에서 닫는 게 낫겠죠. 그럼 주절의 주어가 뭐야? 에딩이죠. 주절의 동사는 helped. 되냐? 그러면은 이 애들아 4번 문장에 세 번째 줄에 이 distinguish랑 병렬되는 건 뭐야? 그쵸. refine이다. refine. 여기서 to 생략해도 돼? 찬영아? 이 to helped to에서 to 생략 가능? 동전을 던져 차라리. help는 타동사로서 동사 원형을 받을 수 있다. help는 뒤에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받을 수 있어. 제발. 그러니까 여기 가로치는 이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이야. 되냐? 4번 문장에 다시 그 정서의 원인을 찾는 게 가능성을 넘어서는 일이긴 하대요. 우연의 확률이 넘어서긴 한데 정적인 상태에서도 정확한 감정이 선택되면서 더 자주 정확하지 않은 것보다. 근데 모션, 무브먼트랑 동의어죠. 동작을 넣는 게 개선시키는 걸 돕는다는 거죠. 이러한 정서의 원인을 찾는 것을, 그리고 구분하는 것을, 그 감정을 무엇과? 같은 신체의 자세와.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면 정적인 상태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니? 정적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뭐 무대를 하거나 발표를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알기가 힘들어? 아니죠. 알아. 그래도 파악은 해. 근데 움직임을 넣으면 어때? 더 잘 알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6번 문장. 예를 들어서 행복하고 화난 장면 있잖아. 이거 둘 다가 그 들어 올려진 팔을 수반하긴 하거든. 하지만 그 움직임의 특징 있죠. 그러한 팔을 들어 올릴 때의 그 움직임의 특징이라는 게 그 두 모션을 구분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첨가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 줄 정리할 때 할 수 있겠냐? 정리 안 해도 돼? 이건 조금 아까 거보다 어려울 것 같아. 여기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연설과 음악이라는 건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야? 본문상에서 무대. 프레젠테이션, 무대 신호. 프레젠테이션의 구체적인 사례가 연설과 음악이다. 이게 결국에는 프레젠테이션이야. 시각적 신호가 뭐를 포함해? 1번 문장에 따르면 무엇에 대한 정보? 무슨 정보? 그쵸? 감정 정보? 감정이나 정서 정보? 이모션?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하는데 너네가 나를 보면은 나 되게 좀 액티브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화났다거나 지금 약간 조금 기분이 좋으시네 이런 게 느껴질 때 있잖아.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다. 나도 지금 이게 프레젠테이션이잖아. 시각 나를 보면서 니네가 느끼는 감정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다. 내 시각적 정보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첫 번째는 bodily position.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는 거야? 무브먼트. 얘를 또 뭘로 표현하기도 하냐? 모션.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신호인 동작을 포함시키면은 정서의 기인 정확도가 더 어떻게 된대? 높아지는 거? 뭔 말인지 됐죠? 그것까지는 마지막. 이거 지금 구조파악 제대로 했을까? 2번이 헬인데? 2번 제대로 했으려나? 2번만 사실 제대로 구조파악하면 다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거 일단은 토픽이 뭐야?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리어 왕, 킹 리어가 어떻게 창작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문이거든? 2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냐? 이 2번 문장만 구조파악 먼저 하고 들어가자. 이것만 하면 사실 끝이야. 주절의 주어 뭐야? he죠. he brought. 얘가 주절의 주어고 동사잖아. 여기까지는 괜찮냐?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one of which잖아. 되냐? 1번 문장 해석 경영하면서 보면 그 최근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그는 문맥상 뭐야 얘들아? 그는 누구야? 셰익스피어가 bring together 합쳤죠. 최소 두 개의 그 작품을 합쳤거든.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1587년에 그 히스토리스 역사 혹은 연대기죠. 호리신 이 사람 작가 이름이다. 작가 이름이야. 작가 호리신의 1587년의 연대기죠. 연대기 소설이라고 하면은 과거 역사에서 중요한 일들을 그 묘사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 위치의 선행사? to sources죠. 그럼 얘 뭘로도 바꿀 수 있어. 위치를 풀어서 쓰면 결국에 뭐야? 그리고 얘 애들아 화면 봐봐. 얘 어떻게 해석해?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이니까는 접속사 뭐 넣으면 돼? and. 그 다음에 one of. 댐으로 바꿔도 되는 거? 똑같은 거다. 근데 얘 그냥 and 안 넣고 one of 댐으로 바꾸면 어때? 틀려. 얘 이거 그냥 화면 봐봐. 이거 적지 말고. 만약에 one of 댐으로 얘를 그냥 and 안 쓰고 one of 이거 수능 출제다. 수능 출제. one of 댐으로 바꾸면은 문제가 뭐야? 주어 동사지. 근데 뜬금없이 접속사도 없이 다시 뭐가 나와? 주어 동사 나오니까 구조적으로 틀리잖아.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결국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뭐야? 관계시켜주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해서 관계대명사인 거다. 이거 학교에서도 엄청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출제될 수 있거든. 이렇게 X라고 쳐놔. and를 붙여야 되는 게 포인트야. 아는 사람은 안 써도 된다. one of them이라고 쓰면 안 돼. and를 꼭 붙여야 되는 거. 지금 이 형태로만 써야 된다. 이 형태, 이 두 개 형태. 내가 2번 형광펜 친 이 형태만 맞는 거다. 수능 출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고였나? 되냐? 그러면은 니네 해석해왔다는 전제하에 여기 화면 한번 봐봐. 이 and 봤냐?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이 사이에 other 오른쪽에 그쵸? was죠. was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거다. 되냐? 뒤쪽으로 분사구문 몇 개냐? 그 was 오른쪽으로 쭉 보면 분사구문 세모가로 몇 개야? 해석하면서 예습해왔으면 3개. 왜 3개라고 생각한 거야? 2개. 그 popular anonymously written 찾았어? 걔는 그냥 형용사가 나열된 굳이 따지면 얘들아 이거죠. 하나, 둘, 이 두 개가 얘 둘 다 소식해주는 거고. 그쵸? 인기는 익명으로 쓰인 희곡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분사구문은 어디서 시작해? produce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틀들. 어려워. 이거 두 개 조심해라. 보통 우린 현재 분사 많이 보는데 얘는 과거 분사죠. 특히 이 부분이 출제될 확률이 높거든. producing. 사실 너네 학교 수준에선 여기가 더 출제될 확률이 높죠. 이 첫 번째 알려준 이거는 너무 어려워. 선생님들도 잘 이해 못하는 분들 많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너네 학교에선 출제될 확률이 높다. produce 이 부분이. 해석까지 병행해야지 정확하게 구조 파악이 가능하다. with respect to는 얘 품사가 뭔 것 같아? 뒤에 구조 보니까 전치사죠. 무엇과 관련해서. 얘 1번 단어다. 1번 단어 밑에 1번 단어 보여? 무엇에 관해서. 보이죠? 셰익스피어에 관해서 몇 가지 버전의 리어왕 이야기가 이용 가능하답니다. 그가 희곡을 썼을 때, 희곡이라는 것은 그 연기,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쓰는 글을 희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리어왕의 버전이 여러 개였나 봐. 밑에 그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즉 셰익스피어가 합쳤거든. 최소한 두 개의 그 자료를.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1587년에 연대기 혹은 역사죠. 홀리신에 의해 쓰인. 그리고 그것을 그는 참조했죠. 많은 그의 희곡을 위해서. 여기서 희도 역시나 누구야? 셰익스피어고 위치는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그러니까 얘들아, 셰익스피어라는 이 위대한 작가도 결국에는 과거에 그 홀리신이 쓴 1587년에 그 연대기를 되게 많이 참조를 했나 봐. 그리고 두 개의 소울시스가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the other은 뭐야? 인기 있고 익명으로 쓰여진 얘도 희곡이거든. 근데 이게 produced, 이게 만들어졌었죠. 12년 전에.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리어왕을 쓰기 12년 전에 쓰여진 누군가가 쓴 익명의 인기 있는 글을 보고 셰익스피어가 따온 거죠. 리어왕도. 이해되죠? 근데 이게 제목이 뭐야? 이 뒤에 쭉 나온 얘가 그 타이틀이다. 엄청 긴. The True Chronicle History of King Lear and His Three 블라블라.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작품 중에 리어왕이 참고했던, 셰익스피어가 참고했던 리어왕을 쓸 때 첫 번째는 뭐야? 1587 연대기. 이 작가가 쓴 호이신이. 두 번째는 뭐야? 12년이지. 그쵸. 익명의 어떤 희곡. 얘를 합쳐서 리어왕을 썼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죠. 어떤 천재라고 해도. 4번 동그라미 얘 지우고. 되냐? 이해되지? 2번 문장만 조심하면 사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 행동 있죠. 단순히 bring together 합치는 행위 있잖아. 애들아, 오브 뒤쪽으로 목적어 몇 개 병렬되냐? 재영아, 너 한번 찾아봐. 몇 개 병렬돼? 오브 뒤쪽으로 전치사. 몇 개냐, 경민이? 3개죠, 3개. ing 3개 병렬되는 거 보이죠? bringing together. 알면은 표시 안 해도 된다. 하나, 둘, or, 셋. 등위 접속사 사이로 보이죠? 여기에서 그 행위 있죠. 어떤 행위냐면 단순히 합치는 행위, 블렌딩, 뭔가 혼합하고 컴바이닝, 통합하는 거 있죠. 두 개의 자료를. 이게 설명하지는 않죠. 그 창작을,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창작을 킹 리어나, 그러니까 누구나 합치면 다 셰익스피어처럼 킹 리어라는 그 엄청난 희곡을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사람은. 응? 그 요소들 있죠. 리어의 블라인드네스, 그 맹목적인. 엘리멘트의 동사는 뭐냐, 민규야? 그쵸? 오브 어디에서 났죠, 동그란 거는? 어디서?
의미상 어디서 받아야 돼, 얘들아? 어디서 나왔어? 컨스트럭션 되냐? 구조랑 의미를 이거 해석을 해야지 이 구조 파악이 가능하다. 그 요소인데 이게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냐? 리어왕이. 리어왕이 좀 어때? 맹목적인 것 같죠? 그가 믿는 거죠. 여기서 희재는 누구야? 리어죠, 리어. 얘 지칭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얘는 리어왕이죠, 리어. 리어왕이 뭐를 믿냐면은 콜델리아의 베트레이얼, 배신을 믿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이 그 부인 아닌가 싶은데 흑인 병사랑 바람났다고 믿지 않나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여튼 포에틱 시적인 묘사, 그 비극, 노화의 비극에 대한, 그러니까 늙는 것에 대해서 되게 슬퍼했던 것 같아. 그리고 물론 캐릭터와 언어의 구성, 이런 요소들이 그것 자체가 개별적으로 디스팅트, 두드러지죠. as well as를 사이로 이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두드러지고 연결된 요소죠. 전반적인 인티그레이션 통합 안에서. 그러니까 잘 통합해냈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 셰익스피어가 이러한 요소들을 엘리먼트 뒤에 오브에 걸리는 이러한 특징과 많은 다른 것들이 만들어내죠. 통합된 literary 문학 작품, 즉 킹 리어를 뭐를 가진 채로? 속성을 가진 채로 both A and B 상관적 속사 새로움과 가치라는 그런 속성을 가진 채로 킹 리어를 만들어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응?